자, K리그2 이야기. 지난주에 경기들을 했습니다. 3월 28일 그리고 3월 29일에 경기들을 했는데 결과를 일단 좀 띄워주시죠. 예. 다득점의 K리그2인데 이번 라운드는 5라운드는 좀 득점이 적었어요. 충남 아산과 화성의 경기는 충남 아산이 1대0으로 이겼고, 수원과 용인의 경기, 용인과 수원 경기에서는 수원이 1대0으로 좀 이르게 골을 넣으면서 이겼습니다. 김지현 골! 예. 자, 그리고 밖에 뭐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무슨 인형극처럼. 예. 성남과 김포 경기. 이 경기는 저도 라이브로 좀 봤는데 사실 좀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좀 이거는 너무 좀 그랬어요. 자, 안산과 경남의 경기는 1대1 무승부, 천안과 전남의 경기도 천안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예. 다음날 일정도 보여주시고, 예, 보여주시죠. 수원FC는 파주를 상대로 2대1 몽땅 다 페널티킥으로 골이 나왔고요. 충북 청주와 부산의 경기, 부산이 또 막판에 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승리. 대구와 서울 이랜드 경기, 저 경기는 제가 직관을 했고 서우정 기자가 중계방송을 했습니다만 역시 서울 이랜드가 막판에 또 쐐기골까지 집어넣으면서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8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좀 어떤 경기 얘기부터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수원 삼성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수원 삼성이 개막 후 5연승을 달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창단 후 처음으로 개막 후 4연승을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또 일주일 만에 5로 숫자가 바뀌면서 역사를 쓰고 있는 역사 정효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정현 감독은 경기 후에 늘 그렇듯이 불만, 화가 난다. 예, 화가 난다. 그런 표현을 했고, 이날 경기는 저는 수원이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 좀 적은 골에 경기력이 약간 답답했었던 그런 경기들보다는 분명히 더 개선됐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정호연 선수가 이제 출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달라지고, 근데 이날은 이정현 감독이 조금 독특하게 요소요소의 로테이션을 가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홍정호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을 했고, 고종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센터백의 한 자리를 맡았고, 이준재 선수도 선발 출전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갔는데, 그러니까 이정현 감독은 길게 보고 좀 선수들에게 계속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또 이 선수가 그동안 보여준 훈련이나 경기에서 보여준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인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경기력적인 부분은 여전히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봤던 경기였습니다. 대표팀이랑 한 개만 엮어서 얘기를 하자면, 좋은 감독이 왔을 때 많은 경우에 팀 전체적인 컨셉이 잘 들어가서 골이 많이 나고 해서 공격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쉽지만, 팀 컨셉이 공격적인 골을 많이 넣더라도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보통 나오는 얘기는 수비 조련을 잘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주영 감독도 약간 그런 류고,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 펩이 제롬 보아탱을 수비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쳤다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김민재 선수도 콩파니 감독 온 뒤에 수비를 디테일하게 새로 배운 게 많다 이런 얘기하고, 왜냐하면 공격적인 축구를 할수록 요즘에 이제 일반적으로 축구 유튜브도 이 표현 많이 쓰던데, 레스트 디펜스, 남아있는 인원들의 수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형을 딱 사사 이렇게 맞춰놓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팀이 한 서너 명만 뒤에 남아있을 때 이들이 어떻게 수비를 하는가,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해 화이팅 이게 아니고, 상대 공격수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우리 수비가 3명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을 잡아야 된다, 요 각에서 이렇게 몸 각도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걸 감독들이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됐을 때 역습에 강해지고 돌파에 잘 안 뚫리는데, 대표팀이 솔직히 이번에 못한 게 딱 그거예요. 조민 선수한테 레스트 디펜스에 대한 그걸 잘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조민 선수가 안에서 막아야 되는데 밖에서 막다가 뚫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 수원이 물론 수비수들 개인의 차력쇼처럼 송주훈, 홍정호 조합이니까 보이기도 했지만, 고종현 선수가 들어왔어도 똑같은 수비가 되고, 그 개개인의 안정감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애초에 상대가 속공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위치 선정을 잘 잡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레스트 디펜스가 잘 된다, 이 점에서 이제 수원이 굉장히 나아진 부분인 거죠. 저는 이정현 감독이 약간 그런 얘기에 한번 그럼 내가 보여줄게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수원이 이제 우리 JH 3인방의 차력쇼들, 김준홍, 홍정호, 송주훈 이런 거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럼 김준홍 지금 아시안게임 대표팀 갔고 여기서 한번 정호를 한번 쉬게 하고 종현이를 넣을까? 그것도 JH네. 그렇게 했는데도 어쨌든 또 무실점. 지금 개막전 빼고 4경기 연속 무실점에 5경기에서 1실점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거 얘기해요. 올해 결국은 이제 수원이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한 게 경쟁팀들보다 수비력이 강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는데 그게 지금 어제 초반 일정에서 다 들어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이제 상대 팀들이 분명 수원이 3월에는 서울 이랜드 빼고는 다소 좀 이제 떨어지는 팀들이 있었던 것도 맞긴 한데. 상단팀 투어. 예, 상단팀 투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팀의 수비와 이 버틸 수 있다는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4월, 5월, 특히 5월이 이제 수원 삼성의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지는데 그때도 경쟁력을 발휘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수원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뚜너뚜님이 뭐 전남은 왜 하셨는지 전남 이야기 한번 해보고 수원 용인전 주심 라인업 보고 오늘 뭔가 재미진 게 있겠거니 했는데 뭐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저도 지금 봤습니다. 네, 그 이준재 선수가 측면 쪽으로 해가지고 박스 안으로 돌파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 파울에 의해서 넘어졌는데 그거 그냥 이제 정상적인 경합이라고 판단한 거에 대해서 일단 수원 팬들이 가장 빡쳐 있는 것 같고. 또 뭐 고승범 선수도 한번 네, 있었죠. 경합적인 예, 부분. 경합에서. 네, 그런 부분들. 저는 이제 판정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50만 그냥 얘기하려고요. 뭐 일상화 돼가지고 저런 부분들이 굳이 그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건 없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수원 팬들이 하고 있는 방송에서 이 판정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에 이정효 감독이 등판해가지고 댓글에다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진짜요? 예, 직접 댓글 다셨더라고요. 예, 그 자기 이제 본인 에세이 책 사인해서 드리고 싶다고. 예, 친필 드리겠다고. 사인이 예. 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쪽 이제 방송하고 계시는 그쪽 분께서 이거 진짜 이정효 감독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맞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이정효 감독이 벌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도내를 통해 어, 도내를 통해 마음을 표현한다. 예, M4 MKKKKS님 뭐 수원도 거친데 뭐 그 신진호 선수하고 저 이건희 선수하고 또 다툼이 있었던 그 부분 이제 말씀하셨던 거죠. 예. 그래서 신주 선수를 토닥거리면서 근데 끝나고 이재호 감독이 야 왜 애기랑 싸우고 그래? 맞아. 막 왜 이러면서. 애기랑 싸워? 예, 그러면서 이제 풀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수원은 용인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다른 경기 먼저 좀 전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뚜너또님이 전남 이야기도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죠. 예, 예. 전남이 개막전 완승 이후 파죽에 지금 이제 4연패죠. 파죽의 4연패라 4연패. 그러면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본인이 죽이네. 본인들이 죽이야. 그런 스스로 거죠. 쪼갠다. 예. 거기다 상대는 이 경기 전까지 승리가 없었던 천안인데 천안은 사실은 경기력은 좀 중위권 이상의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어요. 퉁가라하고 라마스를 활용하는 박진석 감독의 전술이 굉장히 잘 짜임새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의 부재. 이 부분을 드디어 이제 준프로 딱지를 떼고 프로가 된 작년까지 이제 급식 축구 선수였던 우정현 선수가 해결을 하면서 넣었고 전남은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은 점점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이번 주에 그 커뮤니티에서 루머탭에 박도현 감독이 자진 예. 사표를 냈다. 봤어요. 저도. 이런 루머가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아니라 전남 팬페이지 네, 인스타에 예. 있는 올라와서 저한테도 막 제보들이 막 날아오고 이거 진짜냐 막 그렇게 했는데 확인 결과 뭐 완전 사실 무근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전남 팬덤에서는 지금의 이 심각한 부진에 대해서 실망을 한 것 같다. 그거는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 좀 원정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좀 경기력 올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지난 시즌도 똑같이 원정을 길게 다녔었는데 그땐 또 괜찮았었으니까 아무래도 비교군이 당장에 이제 작년이다 보니까 팬들이 좀 더 이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대구전 그리고 수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질 수도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지금 파주 천안과의 경기에서 결과도 졌지만 내용에서도 사실은 졌다는 점. 파주 천안을 상대로. 그 부분이 조금 더 전남 팬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이지 않나. 네. 뭐 생각이 들고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나마 조금 전남이 묘한 것은 이게 뭐 박동현 감독의 매력. 경남 시절에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선수들은 박동현 감독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남 팬페이지 인스타에 올라왔던 박동현 감독 뭐 이제 사표
제출했다는 그 루머를 확인한 전남 선수들이 굉장히 좀 항의를 하고 왜 이런 글이 막 올라오냐, 출처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발디비아 같은 경우에는 크레이지라고 하면서 감독 나가면 나도 생각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감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전남이 희망을 가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도 감독은 전부터 뭐 직접 대하는 선수들이 좀 뭐랄까 말이 잘 통하고 좀 합리적인 감독이라고 많이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자, 루인 2003님 힘을 내라 전남 김범수 선수도 화이팅. 예, 이렇게 또 적어주셨고 아투너트님은 개막전 보고 회사 사람들한테 전남 잘해요 발디비아는 신이에요 했다가 천안전 이후로 축구 얘기 금지당했다고요. 예, 추갈못이라고. 그 신이 크리스찬에게로 넘어가 버린 것인지. 네, 뭐 전남은 약간 좀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좀 성남과 김포의 경기. 이 경기는 조금 너무 거칠어가지고 이게 조금 보고 있으면서 뭐 원한 건 아니겠지만 김포는 팀 컬러가 이제 약간 좀 이미지가 거칠다를 넘어서 버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김포 FC 앞에 U자가 계속 붙으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그 글자가 계속 이제 좀 붙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혈투가 혈전이 돼버렸잖아요. 피가 나는. 박상현 선수가 뭐 그 화면으로만 봐도 굉장히 크게 찢어진 것 같던데 거기다가 뭐 또 최성범 선수 굉장히 위험한 반칙도 나왔었고. 김호성 해설위원이 되게 격노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는 상대 선수의 뼈가 부러지지 않은 것이 다행인 정도의 태클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화를 냈던 그 멘트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게 이제 김포에 대한 다른 팬들의 좀 부정적인 시선이 일단 확 자리 잡은 게 작년 이제 인천과의 경기 때 문주한 선수. 문주한 선수가 큰 부상 나오고 그 뒤에 막 이렇게 갈등이 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뭐 이제 고정훈 감독도 뭐 밀리면 안 된다. 파이팅 불어넣어야 된다. 약간 이제 그런 유형의 지도자니까 그런 것들이 또 팀의 백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또 뭐 상대방을 보호하는, 서로가 보호하는 그런 부분은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솔터가 그렇게 집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김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지난 시즌부터 뭔가 좀 같은 문제들, 같은 이슈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갖고 저 좀 안타깝습니다. 좀 다친 선수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고요. 다음날 경기에서는 수원FC가 파주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역시 또 4경기에서 4연승 또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눈에 띌 점은 보로와 바스톤이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근데 물론 이제 3경기 모두 페널티킥이긴 합니다만 뭐가 됐든 골을 넣고 있다. 그래서 제가 농반 진반으로 수원 삼성이 작년에 보로와 바스톤을 영입했다면 승격할 수도 있었겠다. 페널티킥을 다 시켰다면 지명타자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이날도 파주는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좋은 일관성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수원 FC가 또 이 윌리안과 또 프리저가 아니라 프리저. 오늘 약간 상태 안 좋은데. 프리조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만들어가는 분이 제 전투력은 58만입니다. 아직 풀파워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수원 FC는 이 결과로 인해서 목표로 했었던 3월 전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수원FC도 뭐 조용하다고 하기에는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꾸준히 아래쪽에서 빈틈없이 잘 따라오고 있고, 제가 대구 경기를 이제 보고 왔었는데 대구 팬분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저한테 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좀 주시더라고요. 이제 가가지고 우리 대구 문제점 좀 얘기를 해달라고. 중계를 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대구의 문제점요? 수비요. 지금 첫 경기 그 화성전 때도 사실은 이제 실점 위기들이 많았었는데 무실점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 뒤에 2실점, 2실점, 3실점, 3실점. 그래서 4경기에서 17점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 인식적인 부분에서 좀 의문부호를 느끼는 게,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누가 봐도 지금 수비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상대가 대구를 노리는 카운터를 통해 가지고, 물론 이제 서울 이랜드도 그렇고 그 앞선 부산도 그렇고 마지막 결정타는 이제 카운터로 먹였습니다. 근데 카운터 말고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대구 수비의 취약점을 뚫으려고 하는 상대의 의도가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 약간 김병수 감독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본프레레식. 우리가 3골을 먹으면 4골 넣으면 된다. 근데 4골을 못 넣고 있잖아요. 지금 40점을 했는데 2경기 연속 1골을 넣는데 그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은 조합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비를 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좀 바뀔 수 있을까? 대구가 김포를 상대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세징야가 빠지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세트피스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키커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황재원 선수가 먼저 1번 키커 역할을 하고 근데 있고요. 킥의 질이 그날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후반에는 교체 투입한 손흥민 선수가 네. 왼발로 거의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게 좀 나아졌었어요. 대구가 왜 세트피스가 아쉽냐고 하면은 지금 대구는 공격의 구성상 보면은 세트피스를 활용하기에 좋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좀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세징야가 빠지게 되니까 위력이 반감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반의 반감 수준 돼버렸다. 그런 부분이 여러모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뚜너뚜님 수비만이 문제가 아니던데요. 예, 그렇죠. 예, 수비만은 문제는 아니었고 좀 군데군데에서 아쉬운 플레이를 하는 아쉬운 선택들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제가 좀 보였었고 수비가 아니라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에서요. 전반에 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았었고 서울 이랜드가 그 배우 쪽 측면하고 중앙 사이의 공간을 노리는 패턴을 집요하게 잘 만들었었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실점 당한 입장에서 보면은 뭐 세트피스에서 먼저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운이 없었다라고 자조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뭐 그런 방법도 뭐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그 선제 실점을 어떻게든 안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후반에는 손흥민 선수 들어가고 약간 이제 수비를 한국영 선수가 부담을 많이 하지만 앞쪽의 숫자를 더 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세라핌을 좀 활용하는 패턴들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그쪽에서 또 뭐 해결이 나오지가 않았고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네. 제일 아쉬웠던 건 그 세라핌 크로스 해준 거 에드가 헤더 맞췄는데 그 100% 들어가는 크로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벗어나 버려가지고 저는 오픈 찬스에서 안 때리고 옆으로 밀어준 게 예, 대구가 후반전에 예, 그 김대우 선수가 안 때리고 밀어주고 본인이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짜더라고요. 예. 주고 나서 순간적으로 쥐어짜던데 그게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주는 게 버릇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열려 있었고 이제 때릴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딱 옆으로 내주고 본인도 모르게 그런 플레이가 나왔나 봐요. 이렇게 머리를 감싸쥐고 옆에서 이제 이어받은 선수가 슈팅 시도를 했는데 가로막히고 옆으로 튀어나가니까 또 머리를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쫓아가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뭐 아뚜너뚜님 분명 세징야 없는 상황도 연습할 텐데 대체 왜 세징야만 없으면 똑같아지는 건가요? 뭐 연습 안 하는 건가요? 아니 뭐 충남 아산전처럼 세징야 없이도 승리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세징야 부상에다가 거기에 뭐 계속 부상자가 나와버린 거 박인혁. 저는 뭐 유재문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 부상으로 못 나온 부분이 오히려 팀의 어떤 수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나. 세징야가 없는 부분은 어떻게든 세라핌을 지어서 짜면서 에드가라든가 뭐 이런 공격수들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저는 세징야에다가 유재문, 박인혁까지 부상을 당해버린 게 좀 대구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중요한 선수들이네요. 네. 예, 뭐 아뚜너뚜님 한국영 선수 거기서도 고생한다고요. 예, 뭐 열심히 뛰어줘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뛰어야죠. 자, K리그2 순위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지난 라운드를 거치면서 수원과 부산, 수원FC 여전히 1, 2, 3위 유지를 하고 있고 서울이랜드가 지금 대구 턱밑까지 따라왔습니다. 5위까지 올라왔어요. 2승을 거두면서 승점 7점, 김포와 함께 승점이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됐고 김해는 아직까지 승점이 단 한 점도 없는 상태. 용인 역시 수원에게 패배를 하면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상황. 청주도 이제 부산하고의 경기에서 승점을 획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또 실점을 하면서 승점 석점에 이렇게 또 머물러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K리그2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6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열리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또 일정표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큰 거 오네요. 큰 거 오네요. 서울이랜드와 수원FC 그리고 용인과 전남. 수원FC가 경기력도 좋긴 한데 3월에는 약간 대진운도 따랐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4연승 사전 전승으로 자신감을 채웠으니까 이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가 아마 이제 수원 FC가 우승에 도전할 수 있냐 없냐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희가 대구 얘기 문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서울 이랜드에 대한 칭찬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날만큼은 진짜 김도균 감독이 엄청난 전술가였습니다. 예, 대구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리고 수비진도 굉장히 집중력 있게 마지막에는 막 대구가 이제 높이 강조하고 공격 숫자 계속 늘리니까 막 수비 숫자 강민재 넣고 백지용 수비형 미드필더 보내고 이러는 변화를 통해 가지고 또 잘 대응을 하고 예, 그런 부분 또 특히 강현재 선수 이번 5라운드 MVP 받은 선수인데 저는 뭐 포항 있을 때도 이 선수가 큰 경기에서 한 번씩 잘하는 모습 보면서 잠재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동해안 더비에서 되게 잘했잖아요. 예, 근데 이날은 강현재 선수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반대쪽에서 뛰었던 그 유스 출신의 윙백 왼쪽 윙백 누구였죠? 손혁 그 선수 이름 뭐였죠? 예. 손혁찬 선수였나요? 손혁찬 선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김도균 감독이 한 번 더 스텝업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에올레르 없으면은 대구가 세징야 빠지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울이랜드도 에올레르 빠지면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오히려 강현재 쓰고 또 손혁찬 써가지고 세라핌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줬다는 점이 그 부분은 좀 칭찬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서울이랜드도 지금 분위기 흐름 탔고 에올레르가 김도균 감독의 말로는 이번 경기에 교체로 출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구전 승리로 인해 가지고 서울이랜드가 많은 자신감을 안고 또 수원FC하고 1대 승부를 펼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영 선수 이랜드 가서 잘하는 거 보면은 진짜 만든 팀이 있나 보네요. 하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시네요. 예, 서울 이랜드에서 또 박지영 선수도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이랜드와 수원 FC 용인과 전남의 경기가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요. 4시 반에도 두 경기가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 그리고 화성과 성남의 경기입니다. 예, 부산은 그 지난 충북 청주전에서 크리스찬 선수가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브리엘의 왼발. 저는 뭐 부산의 판단이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가브리엘의 왼발이 어쨌든 공격 포인트 생산적인 면에서 패신의 존재감에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패신 선수가 더 나은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패신에게 들여야 되는 비용으로 갖고 선택한 크리스찬이 너무 잘하고 있고 이날 크리스찬에 대한 충북 청주의 마크가 굉장히 거셌지만 결국은 가브리엘하고 백가온이 뚫어내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뭐 부산 얘기할 때마다 늘 칭찬하는데 어떻게 장호익 우주성 센터백 조합으로 지금 이렇게 잘 버티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요즘 유럽 축구에서도 그렇고 축구를 보면 많이 이제 교훈을 얻는 부분인데 그 신장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트 피스에서만 중요합니다. 이 필드 플레이에서는 그냥 뭐 선수가 탄력이 좋고 위치 선정을 잘하고 선정이 좋고 그 경합을 되게 강도로 빡세게 하고 하면은 20cm 작아도 필드 플레이에서는 헤딩 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트 피스에서는 194명 있는 팀이랑 190 아예 없는 팀부터 무조건 194명 있는 팀이 이기니까 세트 피스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세트 피스 수비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뭐 일본이 이런 축구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요즘은 스트라이커들도 괜찮은 거예요. 우에다 아야세가 선배 일본 공격수들보다 사이즈가 크지 않은데 지금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독보적인 득점왕을 달리고 있는 이런 게 보면은 뭐 비리비리한데 주워먹고 이런 게 아니고 넣을 때는 막 밀고 들어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성 선수나 장훈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신장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경합에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부산 경기 지금 크리스찬 때문에 굉장히 부음이 되고 뭐 백가운도 역할을 해주고 하면서 관심을 모으는데 부산 경기 보실 때 175cm의 장호익과 181cm의 우주성이 어떻게 이제 상대의 장신 공격수들의 대응을 하는지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예, 일요일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수원과 충북 청주 그리고 대구와 김포의 경기 일요일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 청주가 넘어갔네요. 충북 청주가 그 무승이긴 하거든요. 근데 흐름을 보면 경기력은 좋아지고 있다. 첫 경기 이후로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부산과의 경기에서 무무 3무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백가원 선수한테 극적인 골을 먹고 진 거라 뭐 창단팀 무승 이런 거랑 비슷하게 청주도 똑같이 무승 저희도 막 못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그게 나쁘진 않아서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아마- 지금 승점 정도는 아니다. 네, 물론 붙어보면 수원이 이길 거야 질 거야 물어보면 물론 제가 이긴다고 하겠지만 제 말은 경기력 자체가 엉망인 게 아니고 경기는 꽤 끈끈하게 할 수 있고 수원을 괴롭힐 수 있다. 경시할 상대가 아니다. 예. 예. 가르시아 굉장히 괜찮은 선수고요. 예. 또 아라클리도 뭔가 이제 개성이 있는 이라클리 예, 측면에서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한 방을 좀 독특한 타이밍에 슈팅이나 크로스를 또 해주는 선수더라고요. 민준 선수도 여기 임대 와서 잘하더라고요. 잘합니다. 민준 예. 골대도 잘하고, 맞췄고 지난 경기에서. 홍석준도 예. 잘하고 이종원도 또 저돌적으로 물론 수원의 수비 조직력을 뚫을 수 있을지는 봐야 되고 청북 청주가 어쨌든 제가 기억하기엔 지금 5경기 계속 득점은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수원을 상대로도 깰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수원이 홈에서 충북 청주를 상대로 승점 3점을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또 이변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을 상대로 또 골을 넣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고요. 네. 예, 아또나또님 부산 진짜 잘하던데 3년차 조 감독님의 각성인가요? 아니면 선수단들이 엄청 좋아진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 좋던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선수단 스쿼드의 성향을 많이 바꿨죠. 작년에는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좀 성장해야 된다는 숙제도 같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승격이라는 눈앞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요소마다 베테랑들을 되게 많이 넣었습니다. 김민혁, 안현범, 우주성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기존 스쿼드하고 조화가 잘 됐고 이제 정점이 이제 크리스찬 그리고 백가온, 김현민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같이 더해지면서 뭐 김세훈도 그렇고 예, 이렇게 뭐 되면서 잘 조화가 이루어졌고 저는 뭐 부산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다들 3백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안 믿었잖아요. 사실. 조성환 감독과 예. 최원건 수석 코치의 만남이니까 3백의 제곱은 포백이 돼버린 되게 독특한 그런 상황인데 스펙의 제곱이 왜 폭백인데? 아니 3백과 3백이 만났는데 3백의 대가들이 만났는데 포백이 탄생해 버렸으니까 아 역의 2는 대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팀이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 가는 것 같아요. 김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의 성장, 베테랑 선수들의 역할, 거기다가 외국인 선수들의 확실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뭐 저 댓글로 안현범 선수의 부상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처음보다는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 근육 경련이나 조금 이제 타박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길어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 대한 고민을 또 조성환 감독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마지막 2경기 띄워주시죠. 안산과 충남 아산 그리고 파주와 김해. 예, 막내들끼리의 대결이 또 기다리고 있네요. 파주와 김해. 파주가 3승째를 할 수 있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김해가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 김해도 이제 상대가 아무래도 똑같은 새로 참가하는 막내 팀이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만큼은 뭐 원정이더라도 최소한 승점 1점은 좀 바라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근데 김해의 상황이 뭐 최근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그게 사실이 제가 뭐 멤버십을 통해서 분명히 김해가 이재원 선수를 부천으로부터 영입한다고 했는데 그 제가 3월 26일에 한 방송이었거든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부천의 센터백 이재원 선수를 김해가 영입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제가 이제 멤버십에서도 그날 3월 26일 딱 그 이적 시장이 마감한 뒤에 분명히 제가 낮까지 확인하기로는 김해가 이재원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고 해서 부천과 이재원 선수가 합의를 하고 보내주기로 했다. 근데 김해가 아직 답이 없다라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야기들이 물음표에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커뮤니티에 그 상세한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동명이인 이슈. 그 동명이. 물론 저도 겨울 이적 시장 때 부산에서 뛰고 있던 공격수 윤민호 선수가 성남으로 가는 거를 제가 전남의 윤민호 선수가 성남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오해가 일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취재를 잘못한 거. 이거는 다른 접근이잖아요. 행정적 접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원 선수가 2명이거든요. 부천의 이재원 선수, 수원FC의 이재원 선수가 있는데 포지션도 달라요. 예. HOT 이재원이라고 하는 게 다행이네. 예. 너 언제적 사람이니? 몰라. 그 다른 이재원 있어요, 유명 이재원. 네, 근데 이제 내부에서 올린 보고서가 센터백을 영입하자고 했는데 왜 너네는 미드필더를 나에게 보냈냐 하면서 이제 수뇌부에서 대노를 하면서 거기에서 스톱이 걸려가지고
3월 26일 오후 6시가 지나버려서 이적이 실패했다. 막내 재원이는 샤이샤이 가이가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인가? 이게 단순히 이제 K리그 감동 실화라는 거죠 이게. 감독 씨가 감동, 예. 감동 눈물이 하늘에 우러러 한치의 부끄럼 없는 감동적인 실화. 서프라이즈에 왜냐면 나오면 김해가 서프라이즈에 나오면 패널 전원이 거짓이라고 했는데 진실 이럴 만한 얘기야. 김해가 전주훈련 중에 센터백 한 명이 무릎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아웃됐고 지금 또 시즌 들어와서도 그 또 한 명이 또 지금 장기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센터백 보강이 되게 급했는데 그래서 급하게 추진했던 게 이재원 선수 영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원 선수도 부천에서는 경기를 뛸 가능성이 많이 안 보이니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영민 감독도 그럼 선수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주도록 하겠다라고 대승적 결단을 내렸는데 이영민 감독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근데 김해가 연락이 없어요 이러면서 되게 좀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영입하겠다고 우리한테 요청해놓고서는 왜 우리가 다 해결해 주니까 왜 답이 없는 거지? 뭐 잠적했나? 이러면서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다. 이게 사실 신생팀 이슈가 뭐 파주도 있었고 김해도 또 나왔고 그래서 제가 뭐 딱히 기사를 쓰거나 전 썰방송 같은 거는 뭐 할 정도로 썰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한 적이 없지만 그 뭐 몇 년 전에 근자에 창단한 팀들이 비슷한 해프닝 시트콤 같은 해프닝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팀들이 너무 빨리 많이 생기니까 뭐 기본적으로 무슨 그 보스 뭐 족발집 며느리가 창업할 때 씨 육수 퍼오듯이 시간장 기존에 있던 팀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무국장 정도는 경험 많은 사람 놓고 뭐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노하우도 전파고 하는데 그거를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팀들이 생기니까 다들 아예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프런트를 맡고 또 인원도 적으니까 뭐 애초에 경영 면모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제 뭐 강화 이쪽 이런 거 하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갖고 다니면서 많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얘기되죠. 작년 광주 같은 경우에 얼마나 큰 일을 그렇죠. 네. 치렀습니까? 광주는 신생팀 아닌데 거긴 생긴 지가 언젠데. 신생팀 아닌데 신생팀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김해가 지금 팀 분위기가 어떨지는 대충 예상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얘기 하나 드리면은 그 김해의 테크니컬 디렉터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영일이라고 알려져 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그분은 부회장 출신. 그분이 아니고 테크니컬 디렉터는 저 다른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창단 당시에 TD라고 되어 있었지만 다른 보직을 맡으셨군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현재 TD는 이제 빅벨. 예. 네, 방대종. 뭐란? 빅벨. 예, 빅벨 뭔 소리가 있네. 전남 코치님이 그러니까 전 전남 코치잖아요. 김해 테크니컬 디렉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벨이래.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김해는 지금 첫 승도 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들어온 팀 중에서 가장 좀 실망스러운 지금 상황을 가고 있는데 이런 행정 문제까지 발생해서 선수 보강마저 못하면서 과연 그래도 파주는 온갖 어그로는 끌었지만 올해 세 팀 중에서 처음으로 승리도 했고 연승도 했고 경기력에 대한 평가 자체는 기준점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형성되고 있잖아요. 과연 김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